네, 9월 4일 화요일 오늘 시장 내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지금 마쳤습니다. 지수대만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고 시황센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하락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이제막 마감 지수가 나왔는데 그나마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0.06포인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89.5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7.8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89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요. 좀 줄인 게 다행입니다. 561.55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4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2000선을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전장에서 이 기간의 매도 공세에 눌려 2000선은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이 장중 1980선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오면서 이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가 싶었던 코스피 지수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은 1990선은 지켜내지 못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0.06포인트 내림세 보이면서 1989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 전일에는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세 보입니다. 87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나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 보이면서 개인과 기관 쪽에서 이 지수의 하락 흐름을 부추겼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전장에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후 계속해서 밀립니다. 560선마저 장중 내주기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560선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7포인트의 내림세입니다. 561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개인 쪽에서 869억 원, 반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나옵니다. 오늘 기관이 798억 원, 외국인은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 물량 좀 줄인 모습인데요. 2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 두 주체가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7원의 내림세로 장출발을 했습니다. 개파락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따라서 역시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장중에는 1120원 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 그러나 빠르게 낙폭은 만회하면서 1120원 선은 오늘 지지에 나섰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의 내림세입니다. 1122원 2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합권입니다. 154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 엔저에 대한 우려감이 주춤하자 오늘 자동차주 반등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 기아차의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2%의 강세, 6만 원 선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오늘 6만 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삼성생명 오늘 2%대의 강세입니다. 주당 2,500원씩 올랐고요. 반면 신한제주와 LG화학은 밀립니다. 한국전력 반등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소폭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26,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실험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4%대의 강세 보이며 38,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파라다이스는 밀립니다. 2%대의 낙폭, 동서 역시 2%, GS홈 쇼핑은 3%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8,400원씩 밀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역시 오늘 밀립니다. 2%대의 내림세 4,94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은 강보합권, SFA가 가장 큰 폭의 내림세가 두드러집니다. 오늘 5%대의 하락 흐름 5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이 자동차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주 엔저 우려감이 완화가 되자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기아차가 2% 6만 9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현대위아와 만도, 평화전공까지 모두 1%대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볼 텐데요. 조선주 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추세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역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대 강세에 주당 6,500원씩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4%대의 강세입니다. 한진중공업 역시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오늘 9,67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스마트 그리드주 최근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누리텔레콤이 2%대 강세 지켜나가며 6,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반면 운일시스템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PS텍이 2%, 일진전기 역시 2%대의 낙폭, 포스코 ICT 역시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오늘 1%대의 하락 흐름. 반면 비추로셀은 2%대의 강세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6,8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전력수급과 함께 살펴볼 부분이 콘덴서주인데요. 특히나 이 삼화콘덴서 그룹주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동반 상한가 보이면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삼화콘덴서가 8,130원, 삼화전기가 5,060원, 삼화전자가 2,6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오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츠 화재 오늘 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대의 낙폭 보였고요. 이어서 옴니 시스템 역시 1분기 부진한 실적의 낙폭입니다. 오늘 5%대의 급락 흐름 29,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 대덕 GDS의 경우 이 호실적 내놓으면서 장중 이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보합권에서 오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이노텍과 셀바이오텍의 경우 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1% 내외의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이 대한항공의 경우 2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3%대의 내림세입니다. 3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KSBC와 젠백스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종목의 경우 이 췌장암 임상 실험이 실패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하한가로 밀렸습니다. 먼저 KSCB가 오늘 주당 1,060원씩 밀립니다. 6,0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젠백스 흐름 살펴볼 텐데 역시나 하한가입니다. 주당 5,650원씩 밀립니다. 32,0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예당과 테라리소스의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두 종목 모두 역시나 하한가입니다. 이 창업자인 변두석 회장이 사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한가 기록한 모습인데요. 먼저 예당 흐름입니다. 주당 195원 밀리며 1,11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테라리소스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하한가입니다. 주당 150원씩 밀리며 8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더 사지면서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6천 계약 이상의 코스피 200 선물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과 개인은 현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자동차주, 완성차주하고요. 그리고 조선주 중에 강세였는데 특히 조선주가 상당히 강세였었습니다. 벌크 해운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크선 중고선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벌크선 신조선가도 동반 상승했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조선주를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약보합을 끝나긴 했지만 대형주가 선전했고 나머지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달리 또 코스닥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이제 뱅가드 물량을 블록을 받아가고 나서 전체적으로 뱅가드 악재는 많이 크게 낮아졌고요. 그리고 엔고 오히려 엔저가 주춤해지면서 백엔마저 다시 내려가는 엔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고 상당히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더 대형 중심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른 중소형주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 있고 대형주는 아무래도 수급 개선과 함께 뭐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형주 중심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해서 경기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특히 뭐 22 성장 정책이 이제 곧 있을 것이고 또 EU 차원의 성장책도 있어서 조선주 대응은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물량 거의 악재가 해소되었고 2분기 실적이 최상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긍정적으로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약세는 뭐 아무래도 가치 대비 저평가된 것이 속속 나올 텐데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다시 이제 그 여름 이후를 대비해서 뭐 좀 큰 폭의 조정을 겪는다라면 다시 저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은 어떤 점들을 잡아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의 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흔들기의 끝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위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항상 아래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의 힘이 다시 한 번 더 여실히 확인된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요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 큰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관점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일당백의 역할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코스피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기관의 물량이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2000포인트를 일단은 못 깼습니다. 못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코스피는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아직까지 매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기관의 매물 그리고 자문형 랩 물량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여실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코스피의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두 다 외국인을 쳐다보고 외국인에 대해서 콩고물 한 개 떨어지겠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을 살짝 돌려서 외국인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기관 전체적인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한적인 금액으로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투신권의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상당히 필수적이고요. 꾸준히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세는 긍정적인 모습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 한 번만 턴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으로 같이 넘어가서 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이 정말 지금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뱉는 과정인데요. 과연 차익 실현일까 이 물음을 좀 답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흔들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일봉상 20에서는 지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손바뀜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지지선이었던 지금 560포인트 자체는 지지가 됐다는 것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점을 좀 두도록 하고요. 대신 중요한 부분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 전주에 내려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570포인트 이상에서 575포인트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또 코스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을 꼭 한 번 더 중요하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군 그 전에 업종별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주요한 매수는 바로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철강금속 업종, 바로 금융업종이었죠.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특히나
눈여겨보셔야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는 오늘 조선업종이 바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어느 정도의 환율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엔화 자체가 지금은 100엔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운수장비 업종의 어느 정도 핵심적인 역할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운수장비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안 좋은 모습은 여전히 나타났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세를 보였던 건 바로 운수장비 업종, 보험주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오늘 기관 상당히 나빴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을 쏙 빼는 그런 하루였고, 제약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젠백스라는 종목군이 오늘 하한가를 갔죠. 그것도 점 하한가였습니다. 팔지도 못하는 점 하한가인데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바이오 제약업종이 이 종목도 만약 임상을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젠백스가 어느 정도 임상 실패를 하면서 다른 여타의 지금은 바이오 제약군이 어느 정도는 좀 더 무너지는 그런 결과치를 좀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 제약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 항상 흐린 날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맑은 날이 잘 안 보이고요. 지금까지도 흐리거나 비 오거나 아니면 먹구름이 들거나 그런 날들인데 그 부분 기관의 매도세가 가장 크게 주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은 마지막에 좀 더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는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였던 거는 바로 제약업종이라든지 방송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보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바이오 제약업종에 대해서 저가를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오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 특징주 어디를 꼽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젠백스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키워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모아서 딱 세 가지 정도만 좀 모아봤는데, 삼성중공업, 그리고 루멘스, 젠백스죠. 그래서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보신다면, 조선주, 그리고 LED, 그리고 마지막은 바이오 제약업종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뉴스거리가 한 게 있었죠. 바로 성과 상승이나 아니면 상승 업황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보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추이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오른다고 좀 보시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도 물론 주요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기관의 수급이었죠. 기관이 특히 잘하는 거는 바로 저가 매수세죠. 그 저가 매수세가 유효하게 먹혔던 종목이 바로 조선주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동안에도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등을 주는 게 오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분위기상 지금은 주요 매출처가 유럽으로 잡혀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조선주에 대해서는 크게 상승의 여지를 좀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35,000원을 넘는 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35,000원 넘지 않으면 추세선 자체 120일선 자체는 아직까지 하향 추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뚫는 걸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셔야지 좋은 거지. 지금은 기관이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러면 기관에서는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나 아니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주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계속적인 수급 자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는 우리가 기관의 수급 꼭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우리가 루멘스라는 종목을 좀 보실 건데,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보다는 제가 루멘스가 LED만 본다면 더 낫다. 더욱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은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력난이 요즘 좀 심각하죠. 그런 면에서 LED는 전력을 적게 먹고 대신 고효율을 낸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왠지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냥 종목 수급적으로 가는 종목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뉴스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유효하게 들어오는 모습 한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큰 고점에서 지금은 대부분 다 기관의 물량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루멘스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2분기 실적은 더욱더 좋겠지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작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변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업이 되거나 아니면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에 대한 초기 국면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루멘스는 당분간 좀 더 크게 상승하지 않겠나. 그만큼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의 활약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좀 더 올리는 방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젠백스인데요. 젠백스가 상당히 나빴죠. 바로 최장암 백신 3상 임상 실습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지금 오늘 점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점 하한가는 아실 거예요. 상당히 공포감이 있죠. 팔지도 못하는 종목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바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겠고, 옆에 보신다면 뉴스도 다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뉴스 와중에 젠백스가 시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44억이거든요. 그러면 하한가를 만기 전이면 9천억 가량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총 높은 종목군도 이렇게 하한가를 보내는데 내가 들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는 시총이 이거보다 낮은데 과연 안전할까라는 불안감이 지금은 바이오 제약군 전체적으로 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젠백스의 하한가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일 바이오 제약주 중에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뭔가가 기대 언덕이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엑기스 같은 부분이 있겠구나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오르기는 지금 사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개별적인 모습이 상당히 드러날 수 있는 그게 바이오 제약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한가를 갔는데 못 파셨던 분들, 지금 정리를 하시려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단계까지 왔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 여지가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포대교는 가깝습니다만 대신에 절대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률을 올리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명심을 하시고요. 하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보다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한가 다음에는 다음 날은,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상한가를 꼭 다시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종목군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젠백스 관련해서의 점 하한가기 듣기도 싫은 소리긴 한데요. 자, 이미 물리신 분들께서는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좀 시간을 좀 두고 이게 대응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내일 장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이명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들인지 봅니다. 네, 주식을 살까? 총목선저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는 주식 대 현금 비중 7대3, 올해 턴어라운드 종목 아비코전자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는 저평가주, 업황 개선주에 주목을 하자. 그리고 역시 업황 개선주를 말씀하셨고요. 파워로직스를 골랐네요. 네, 먼저 정재훈 멘토는 주식 대 현금 비중이 7대3입니다. 예, 일단 주식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7대3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좀 차익 매물에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서 현금 비중은 30% 정도 유지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거래소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세계 시장과는 다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6월 증시를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별화와 변동성 좀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실적주들에 대한 위주로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상장 기업 중에 75% 이상이 IT 쪽과 자동차 쪽에 좀 편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차별화와 변동성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되 IT와 자동차 쪽으로 일단 압축을 해서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보다는 양봉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저평가주 또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에 주목하자고요. 네, 최근 들어서 국내 경기 지표에 따라 시장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미국 제조업 지표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발표한 그러한 복합 PMI 지수의 경우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치 50은 하회하고 있지만은 지난주부터 경기 신뢰 지수라든가 소비 지표, 그 다음에는 제조업 지표까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유럽에서 유동성 공급과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개선될 때마다 조선 금융 섹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유럽 경기 지표 개선에 일단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주택이라든가 소비 지표의 경우에는 합격점을 줄 정도로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계절적 요인도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 중심의 그러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약발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조 지표를 개선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년도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먼저 양적 완화 정책을 풀었고요. 그 다음이 유럽, 최근에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럽,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다소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금일 조선하고 일부 금융 섹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유럽에서 성장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더욱더 개선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일도 비차익 쪽에서 어제와 오늘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역시 뱅가드 쪽에 그러한 매물 압박이 최근에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GM 펀드에서 다시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최근에 선물 누적 매도 규모의 경우 금일까지는 약 8,000계약까지 축소가 됐는데, 금일 다시 6,000계약 매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15,0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즉 외국인들의 경우 현물 쪽에서는 대규모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뭐 금주 후반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선물 시장에서는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금일 일시적으로 충격 여파가 나타났지만 저가 매수의 매물 소화가 현재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물 시장을 보면은 뭐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까지는 좀 더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지표의 그 경기 개선 추이가 일단 뭐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재원 멘토님이요. 예, 종목의 선정 방법은요. 일단 2013년도의 키워드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턴어라운드입니다. 이 턴어라운드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올해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의 평가 이익을 좀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에 따른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꿈을 안고서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군들이 다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우량 자회사에 대한 보유 기업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공통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부분들은 베트남 쪽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우량 베트남 기업 쪽에 자회사를 잇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실적을 기반한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 탄력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파트론이나 모베이스, 서원인텍, 이라이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이라이콤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베트남 공장에 대해서 완공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베트남에 대한 공장까지 완공이 된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리온푸첸이라든가 이노칩, 인프라웨어, 한일이화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쪽에서 중국 쪽에 증설했던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향후에 종목을 선정했을 때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방법이 먹힌다라고 좀 보시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황 개선주를 주목하자고요. 네, 최근에 IT,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섹터, 역시 뭐 해외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특히 환율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이 자극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금일 5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됐죠. 일단은 뭐 주말 특근 감소로 인해서 내수의 경우에는 뭐 8% 정도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각각 뭐 30%, 20% 넘는 그런 뭐 판매 신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쪽에서 뭐 시장 점유율은 판매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일단은 뭐 일본 자동차의 그러한 선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 파이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해외 부분에서 약 10.4%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동차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시장이 견인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특화된 현대기아차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도 뭐 타이어 섹터 중에서 넥센 타이어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 업종들 잘 봐야겠고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경우에는 최근 1분기 실적을 늦게 발표한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뭐
실적 부진이 또 저평가 국면이 메리트가 없다라는 그런 리포트와 함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중소형 부품 수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노리는 그런 시차를 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일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수가 대폭 유입이 됐는데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벌크선에 대한 그 업황 회복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 내내 이러한 그 소식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성과가 상승하고 있고 벌크선뿐만 아니라 탱커선, PC선 쪽으로 발주가 증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금일 약 한 14만 5천 원대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52주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크게 상승한 배경 요인은 벌크선이라든가 이쪽 상선 부분에 대한 업황 개선보다는 시추선, 즉 드리십 발주의 뒤를 이어 해양 그 생산 설비할 수 있는 이쪽 그 LNG 기반 이쪽 해안 플랜트 쪽에 그러한 그 수주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3사가 이렇게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 조짐 배경에는 역시 유럽에서 그 선박금융을 한 80~90%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유동성 공급에 따른 선박금융의 그 신용 경색이 해소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확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은행 섹터의 경우 금일 큰 폭의 그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 금일 선별적으로 KB 금융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급속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 PBR로 한 0.6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향후 0.8배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그 전망과 함께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택 부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특히 STS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조조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은행 섹터의 그런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최근 들어서 기관의 그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LED 관련주가 큰 폭에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전력 수급 차질에 따른 LED 조명 시장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LED 공통점이 그 에너지 절감입니다. 최근 들어서 친환경 선박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소형차 중심으로 연비 개선 업체들의 그러한 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섹터들의 흐름이 상당 기간 동안 일단은 긍정적으로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유럽 경기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인 IT, 자동차, 조선, 금융 섹터 등이 현재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해 볼 필요가 긍정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걸 살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님은 아비코전자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일단 종목 선정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비코전자는 그 디지털 기기나 가전 제품에 대한 그 인덕터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과 저항기를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2년도에서도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 인건비 부분들과 이 부분들, 공장의 이전 부분들 때문에 적자를 좀 지속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미 예전부터죠. 삼성에 대해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부품을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인덕터를 약 70% 이상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4에 대한 판매 대수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비코전자의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 공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운영에 좀 차질이 좀 빚어졌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 공정이 좀 완공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 이 삼성전자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갤럭시4에 대해서 납품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갤럭시 미니나 그 이외에 차기작들이 줄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비코전자에서는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아비코전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품 협력 업체로 지금 현재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단 이 아비코전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보게 된다면 먼저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상장 이후에 2011년도에 약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가장 큰 매물대를 좀 돌파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이외에는 현재 큰 매물대는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평선들이 이제 그 확산을 해주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면 큰 매물대는 일단 돌파해놓고 지금 현재 눌림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요한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매물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7,200원짜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윗부분들은 매물 공백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6,920원에 좀 형성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약간 눌림을 주는 구간이죠. 6,700원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7,800원 위에는 막바지 매물대가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7,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1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워로직스 듣겠습니다. 네, 그 같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데요. 파워로직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카메라 모듈 시장에 진입하면서 현재는 성공적으로 안착과 동시에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800만 원 화소에 대한 그런 비중이 40%를 육박하고 있고요. 1300만 원 화소의 경우에는 이제 진입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1300만 원 화소에 대한 그 공급 차질이 증가하고 있고요. 일부 벤더의 경우에는 수율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뒤늦게 이쪽 카메라 고화소 시장에 진입한 파워로직스의 경우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시장 부분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금년도의 경우 2,70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5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적자에 허덕였는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보면 3,500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기존의 사업 부분과 합쳐서 약 한 6천억이 넘는 그런 매출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그 하반기부터 2%에서 5%대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년도에는 약 7%대까지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채 비율도 현재 그 100%대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그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서 80%대까지 재무 구조가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워로직스의 경우는 재무 구조 안정과 함께 성장 모멘텀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IT 섹터의 경우 차익 매물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근할 시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면밀하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그 5월 중순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 6,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파워로직스가 21선인 그 6,7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가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수급만 개선된다면은 신고가 돌파가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먼저 6,700원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뭐 한 7,000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파워로직스가 지난 2011년 그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났던 그 8,500원대를 향한 그러한 주가 회복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단기적으로 5,500원대 중요한 그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 그 52주 신고가 랠리가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볼 때 2011년도 가격 급락이 이루어졌던 8,500원대권까지는 무난한 주가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에 대한 AS입니다. 정전 멘토는 아직까지는 추천 종목이 없고요. 이명수 전문가께서 추천하셨던 SBS 미디어 홀딩스, 좀 소폭이긴 합니다만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주문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네, 그 역시 뭐 최근에 저평가 종목, 그다음에 네. 수급 개선되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 SBS 미디어 홀딩스의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서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경기민감주 섹터의 흐름을 볼 때 그 영업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업황 부진이 모두 반영된 섹터의 경우는 하반기 지표 개선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수급이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BS 그 미디어 홀딩스의 경우에도 점진적인 뭐 광고 단가 인상 이러한 그 기대감이 하반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 섹터, 그 중소형주 sek터, 성장주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시고요. 일부 시장의 그 변동성을 보일 때 내수 관련주의 경우에 틈새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SBS 미디어 홀딩스 계속해서 중요한 그러한 그 매수 포인트 6,000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쭉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이명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우리 시장도 좀 소폭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쪽의 조정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 상황이 그동안 워낙 좀 잘 올라갔기 때문에 잠시 6월 들어서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표현 아까 어떤 분께서 쓰셨는데요. 아마도 뭐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만만치 않은 장이긴 합니다만 좀 더 긴 호흡을 바라보시고요. 기업 하나의 실적과 또 펀더멘탈 등등 잘 본질적인 가치를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이번 주 중반 내일 수요일 순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